나 A번 두 번인가 틀렸어. 두 번 틀렸다고? 어, 그래? 한 번 틀렸네. 모르겠다. 그냥 얼른 빠르게 시작하자. 아, 이, 이 입출력에 대해서 그만 떠들고 얼른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6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 A, B 풀다가 D로 넘어갔는데 D 결국 못 풀었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굉장히 망할 것 같은데 봅시다. 일단 1번 문제는 일단 어 2차원 격자가 있어요. 2차원 격자를 그 검은색 또는 흰색으로 칠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검은색 또는 흰색으로 칠을 했는데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B랑 W라는 그 두 수를 정의를 해요. B는 뭐냐면 그 검은 칸인데 그 근처에 적어도 한 칸 이상 흰 칸이 있는 검은 칸들의 횟수. W는 반대로 흰 칸이고 그 근처에 적어도 검은 칸이 하나인 것들의 개수예요. 이때 우리는 이 어떤 2차원 n 곱하기 m짜리 어떤 2차원 격자가 굿이라고 한다. 근데 그 굿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b는 w 더하기 1이면 굿이다. 라는 이런 그 식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그 좋은 격자를 만드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일단 왼쪽 격자 같은 경우에는 b가 그 검은 칸이 5칸 있고 그리고 그 검은 칸들 각각이 전부 적어도 흰 칸 하나랑 다 있고 흰 칸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b가 5고 w가 4니까 이건 좋은 격자고요. 이거는 b가 4고 w가 1, 2, 3, 4에다가 그 이쪽은 w 안 들어가요. 왜냐면 이쪽은 검은 칸이랑 인접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건 b는 4고 w는 4짜리 좋지 않은 격자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n 곱하기 m을 받아요. 그때 제가 왜 왔다 갔다 해. 2부터 100까지 범위의 n이랑 m을 받아요. 이때 우리는 이 n이랑 m을 가지고 좋은 격자를 만드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거든요. 일단 항상 해답이 존재한다는 게 보장돼 있고요. 일단 이건 몇 개를 그려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이게 제일 이런 형태의 문제를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같은 색이랑만 인접하면 더 이상 뭔가 그 없는 거잖아요. 네, 이거. 네, 이게 그 모범 답안인데요. 같은 색이랑만 인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n 곱하기 뭐 a 곱하기 b짜리 이런 격자에다가 그 색깔 몇 개를 집어넣어놔요. 그리고 이 테두리를 같은 색이 되게 해요. 그런 다음에 그 나머지를 다른 그 여기 칠했던 거랑 같은 색으로 다 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따져도 그, 그 뭐냐 W랑 B 값이 같고 여기를 따져도 같고 여기를 따져도 같고 왜냐면 새로 더해지는 격자들은 전부 그 칸수에 안 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꼴로 격자를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 어떻게 하냐면 그 정확 그 맨 오른쪽 끝이랑 아래쪽 끝이 전부 같은 색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포함하면 그 W랑 B가 W 플러스 1이 되는 이런 격자 형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 격자 형태는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제일 간단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풀었는데 white, black, black, 블랙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블랙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간단한 형태예요. 이러면 white이 1이고 블랙은 2죠. 그래서 이렇게 2 곱하기 2를 이렇게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 곱하기 2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문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2 곱하기 2니까 이걸 그냥 개출해도 되고
3 곱하기 2도 이걸 제출해도 되고 3 곱하기 3도 이걸 제출해도 되고 그러니까 남은 칸들은 전부 블랙으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블랙들은 그 W랑 B 값을 더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안 미치기 때문에 이런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게 나도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다가 이거 되네 하고 근데 이거 말고도 되게 방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를 찾아요.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이쪽 해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4 이상을 풀 수 있는 해죠. 그럼 4 곱하기 4 이하는 전부 일단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 가로가 2인 경우 어떻게든 풀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영역을 모든 n과 m으로 확장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일단 적당히 이거보다 큰 건 다 된다. 그리고 공지사항 뭐야? 공지사항 몰랐어? 야이씨. 필요 없어. 아주 중요한 정보야. 안 필요해. 여기 메이플 스토리 2 하는 사람 너밖에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어. 일단 적당히 작은 격자를 하나 정해 놓고 그것보다 큰 건 다 된다. 라는 걸 보장을 해놔요. 그러면 그것보다 큰 건 다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큰 격자가 2 곱하기 2가 아니라 좀 더 큰 형태인 경우엔 그것보다 더 작은 경우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를 그거를 또 찾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그 형태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 이렇게 하면 몇이냐? W가 1, 2, 3, 4, 1, 2, 3, 4, 5고 블랙이 1, 2, 3, 4 1, 2, 3, 4 아니 4가 아니고 1, 2, 3, 4, 5, 6 이거 세는 것도 복잡해. 그러니까 이건 4 곱하기 4 이상은 다 이렇게 풀 수 있죠. 그러니까 뭐야 저거 3바이 3 아니었어? 이거 상하좌우 아니었어? 상하좌우? 응? 서로 다른 색 보는 거. 상하좌우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었어? 너 방금 5라고 해가지고. 상하좌우만. 그치. 1, 2, 3, 4, 1, 2, 3.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뭐 이건 되나? 그래서 저처럼 체스 무늬로 박아 넣어가지고 푼 사람은 없겠죠. 그런 사람은 이제 이 풀이를 보고 나면은 자신의 멍청함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것도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되지. 이것도 되네. 어쨌거나 근데 그러니까 이걸로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2 곱하기 2까지 줄이면 이것도 돼요. 그러니까 2 곱하기 2짜리 제일 쉬운 해를 찾으면 이걸로 하면 되고 이게 아니면 3 곱하기 3을 다 만든 다음에 이러면 2 곱하기 y x 곱하기 2 이런 형태는 이게 커버를 못 하잖아요. 이런 형태에 대한 해를 찾습니다. 그럼 돼요. 여기까지. 아니면 저처럼 체스 무늬로 블랙과 화이트를 박아 놓은 다음에 화이트 하나만 블랙으로 바꿔가지고 풀으셔도 됩니다. 그것도 아주 슬프게도 그렇게 해가지고 한 2번 정도 삽질해가지고 겨우겨우 못 맞췄어.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체스 무늬로 열심히 박아놓고 가로 세로 둘 다 홀수면은 그냥 그대로 제출하고 아니 근데 그것도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은데? 둘 중 하나가 이제 짝수고 하나가 홀수면은 잠깐만 가로 세로가 홀수면 이거 문제가 되네? 홀수면 그냥 해네? 둘 중 하나가 이제 짝수면은 이제 짝수인 쪽에 제일 끝쪽 W 중 하나를 D로 바꾸면은 답이 되는데 이 가장 끝쪽을 어떻게 깔끔하게 잘 찾느냐 이거가 이제 도전 과제가 되겠죠. 그냥 마지막을 바꾸면 되는 거잖아. 누가 이 문제 풀 때 배열을 만들고 그렇게 풀면 안 되지. 반대로 그냥 100 곱하기 100밖에 안 되는구만. 뭐 그래서 대충 어딨냐?
이런 문제 만들 때 배열 만들면 이제 초기화 문제도 생기고 이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폼으로 푸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물론 그래서 저는 뭐 그러시던가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i 플러스 j가 0인 경우에만 y 출력하고 아니면 블랙을 출력하는 이것만으로 뚫린다고요. 저걸 이길 수가 없다 진짜. 저거 너무 깔끔해 지금. 이거면 끝이라고요. 네, 다음 문제. 2번 문제는요. 이번 문제는 좀 정의가 복잡하고 실제 풀이는 그렇진 않은 뭐 그런 느낌의 문제인데요. 배열 A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배열 B가 주어져요. 우리는 배열 A를 배열 B의 형태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배열 A를 B의 형태로 바꾸는 게 어떤 작업을 통해서 가능하냐면 그 A에 있는 페어 I, J, 그러니까 J보다 I가 큰 I번째랑 J번째 쌍을 하나 잡습니다. 그리고 J번째에다가 I번째 수를 더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 1, -1, 0 숫자가 있으면 1, -1, 0 이런 숫자가 있으면 여기 뭐 0에다가 -1을 더해가지고 1, -1, -1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 -1에다가 1을 더해가지고 1, 0, 0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배열을 앞부분을 통해서 뒷부분을 수정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뒷부분을 사용해서 앞부분을 수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배열이 주어졌는데 A 배열이 주어지고 B 배열이 주어질 때 이때 A는 항상 1, 0, -1 세 가지 중 하나의 값을 가집니다. 이때 A에서 시작해서 B로 만드는 게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예요. 일단 우리는 앞에서부터 뒤를 건드리는 것만 가능하다라는 거를 일단은 따질 수 있죠. 만약에 A가 1, 0, 0인데 B가 0, 0, 0이다. 그러면 이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맨 앞에 한 칸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이 B의 첫 칸을 만들 때는 A의 이전 칸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뭐 이것들을 사용해서 이거에 더해가지고 뭘 만들 수 없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래다가 아무것도 안 더해가지고 0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순서 관계에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만드는 알고리즘 자체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1, 0, 플러스 1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있는 어떤 값, 예를 들어서 여기에 중간에 뭐 5가 된다고 해봅시다 이게. 근데 이 5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으면 우리는 이 5가 되기 이전에 그냥 이전에 있던 값들 이걸 한 번 더 하고 이걸 한 번 더 하고 하는 식으로 5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있던 값들만 가지고 만들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있던 값들만 가지고 만들 수 있으면 되고 그리고 우리는 맨 마지막부터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자리를 보고 앞자리들을 쫙 봐서 앞자리들 가지고 이 마지막 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앞자리들을 가지고 이 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는 어떻게 체크할 수 있냐면 앞자리 중에 플러스 1이 있으면 이거를 더 큰 쪽으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이걸 더 작은 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A에서 B로 바꾸는데 프리딕터 얼마나 나왔냐고요? 그거 아직 그러니까 시스템 테스트 아직이라서 몰라요. 망했어요. 어쨌거나 A에서 B로 바꾸는데 양수가 필요하면 앞에 플러스 값이 존재해야 되고요. 이 A 앞쪽의 배열에, 그러니까 이거 이전에 플러스 값이 존재해야 하고
음수가 필요하면 그 앞에 마이너스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하나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특정 시점에서의 값이 b로 바뀔 수 있느냐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bi 마이너스 ai가 0인 경우에는 앞에 플러스가 있어야 되고 1인 경우에는 아니 0인 경우가 아니라 0보다 큰 경우에는 앞에 플러스가 있어야 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게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고 0인 경우에는 딱히 필요한 게 없다. 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모든 그 이전 자리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특정 자리를 구할 때 그 이전에 뭔가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로 다시 바꿔서 맨 앞에서부터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0이 돼야 되죠. 그 차이가. 그러니까 이걸 델타 배열이라고 해봅시다. 이건 반드시 0이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앞에 플러스가 나왔는지 마이너스가 나왔는지를 체크해요. 플러스는 나왔고 마이너스는 나오지 않았다. 마이너스는 나왔고 플러스는 나왔다. 앞에 지금까지 나왔는지를 계속 체크해서 쌓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델타가 양수냐 음수냐 그때에 따라서 그 지금까지 플러스를 구한 게 있냐 없냐를 따져서 그 이 조건에 위배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를 출력하고 그 위배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으면 된다라고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양수가 적어도 한 번 나와 있어야 더하는 연산을 할 수 있고 음수가 적어도 한 번 나와 있어야지 빼는 연산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A보다 이게 쉬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건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B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A랑 B 배열을 만들어 놓고 앞에서부터 그 지금 여기까지 탐색을 했는데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나왔냐 안 나왔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따져야 되는 B 마이너스 A를 해보고 그게 0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안 되는지 되는지를 따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출력을 하면 되죠. 그렇게 풀면 되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 플러스가 나왔냐라는 조건을 따질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n이 꽤 큰데 이걸 어떻게 앞에서부터 쌓아간다는 아이디어를 만드느냐. 그 정도를 묻는 문제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그 다음 문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 홍기 선생님, 예. C 설명 좀 해주세요. 저기 보면은 문제 설명은 이제 굿스트링이라는 놈의 정의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쨌든 숫자가 막 이렇게 있으면은 이 중에서 연속되게 어떻게 잘 잘랐을 때 이 내부에서 또 서브스트링을 잘라가지고 어떻게 진짜 잘 서브스트링에 잘랐을 때 서브스트링이래. 서브스트링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 있는 값들의 합이 0이 되는 게 없으면은 이제 굿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굿. 네. 이러면 이제 이걸 만족하는 이제 A의 서브 시퀀스의 개수를 세는 문제인데요. 이 서브 시퀀스라는 거는 이제 시작점이랑 끝점을 가지고 항상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이 시작점이랑 끝점을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더블 포인터로 풀 겁니다. 근데 어떻게 더블 포인터 문제로 바뀌냐면은
이제 어떤 배열 S를 하나 정의해 보는데, 이거는 앞에서부터 이제 A 값을 다 누적해서 더한 거를 가진 배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1, 예제에서는 이제 A가 1, 2, 3이라고 하면은 S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누적합. 그러면은 이 굿스트링이 되는 조건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안에 어떻게 시작과 끝점을 잡았을 때 이 안에서도 이제 그 합이 0이 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안에서 같은 값이 있으면 안 된다. 왜냐면 이제 서로 같은 값이 있으면 얘네 둘끼리 빼가지고 빼버리면 이제 이 내부가 그 그 합이 이제 0이 되는 어떤 서버 시퀀스가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 S가 고정됐다 치면은 이 2라는 포인터를 이제 앞에서부터 하나씩 옮겨가지고 이 S부터 2까지 있는 모든 수가 전부 다 다른 거의 개수를 세면 됩니다.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구만. 그 보면 이제 이 S가 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이제 10의 구성 단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값을 그냥 생으로 쓰면 안 되고 이제 좌표 압축 같은 거 써가지고 0부터 n까지로 정교화시키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카운터 배열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카운터 배열은 이제 크기가 n 플러스 1짜리 인페어인 거고, 우선 이제 0이 나왔다, 1이 나왔다, 3이 나왔다, 이런 같은 거를 이제 계속 체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을 한 칸 옮길 때마다 이 카운터 배열도 업데이트 해주고, 이제 0이 이제 0을 넣으려고 이제 보니까 0이 이미 한 번 나왔다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2는 전부 다 나가린 겁니다. 이 뒤에서 선택해가지고, 그러니까 S가 고정되어 있을 때, 이 뒤에 거를 선택해서 이제 굿스트링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 그러면은 이제 얘부터 얘까지의 그 거리라고 하나? 만들 수 있는 서브 시퀀스의 개수를 정답에 더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이제 S를 한 칸 옮기면 이제 이 사이에 이제 0이 없으니까 0을 다시 지워주고, 그러면은 이제 2는 이제 오른쪽 한 칸 더 갈 수 있으니까 다시 한 칸 가지고 다시 넣어주고, 이런 거를 반복해주면 됩니다. 그렇구만. 짠. 결국 문제는 이거를 좌표 압축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거 귀찮으니까 그냥 맵에다 넣어도 되잖아. 셋이라 넣어도 되죠, 사실. 음. 사실 셋을 써도 됩니다. 어차피 값이 있냐 없냐만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군요. 나는 셋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좌표 압축을 해버렸어.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이거 시스템 언제 끝나? 나 이거 인풋 아웃풋 이거 패스트 IO 되면 제출 이거 통과되는지 좀 테스트 좀 보고 싶은데. 다음 문제는요. D는 화살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n명의 아이들이 있대요. n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각각 오른쪽을 보고 있거나 왼쪽을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 한 번 연산을 해서 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아이들의 쌍을 몇 개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서로 반대로 바꿔요. 서로 등을 돌리게 바꿔요.
그게 연산 한 번이에요. 이 연산을 정확히 K번 하고 싶대요. 정확히 K번에서 그 도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 서로 마주보고 있는 아이들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그냥 보면은 굉장히 이게 뭔 소리인가 싶은데요. 이 오른쪽을 보고 있는 걸 그러니까 뭐 이거를 캡처 우리가 이거를 오른쪽을 보고 있는 걸 1이라고 해봅시다. 왼쪽을 보고 있는 건 0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1이랑 0을 잡아가지고 서로 바꾸는 일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버블 소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버블 소트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왼쪽으로 서로 저렇게 볼 수 있구나. 뭐야 이제 알았어? 아유, 뭐야 이제 알았어 이걸? 뭔가 달라지나, 근데? 아니 그러니까 계속 해주세요. 실제로 버블 소트랑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화살표 오른쪽 왼쪽을 그 1, 0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우리는 1이랑 0, 그러니까 그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려고 하는데 그 원하는 순서대로 있지 않은 걸 두 개 골라서 그 두 개를 바꾸는 작업만 해서 결과적으로 2차원 경로 문제라고? 이게? 아 진짜 어렵게 풀려고 하는 거 봐, 저 사람들. 사실 어렵게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인 거고, 우리 킹과 엠페러 충무공 묘지기님께서는 남들과는 다른 발상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무슨 개소리야 그게. 범죄들의 딱 봐도 버블 소트구만. 순간 와. 어쨌거나 우리는 이 연산들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이랑 0에 대해서 연산을 하죠. 그리고 그 1이랑 0을 바꾸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열에 있는 전체 그 1이랑 0의 개수는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뭐 KO에는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리고 좀 이따가 다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만 반복해가지고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한 번에 한 번 할 때 최대한 압축해서 하려고 하면 이 전체에 있는 걸 전부 선택하고 전체에 있는 1, 0을 전부 선택하고 그걸 전부 바꾸는 연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건 1, 0인 형태가 없다는 거죠. 그런 1, 0인 형태가 없다는 건 이게 왼쪽 게 더 큰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정렬이 된 상태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왼쪽부터 보면 다 왼쪽을 보고 있고 오른쪽부터 보면 다 오른쪽을 보고 있다. 그건 0으로 시작해서 1, 1, 1, 1, 1로 끝난다는 거죠. 그렇게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이거를 보려면 과연 일단 이 연산들을 전부 한 칸만 바꾸는 걸 전부 어토믹하게 원자적으로, 그러니까 이 연산 이걸 하나로 봐봅시다. 그러니까 이 1이랑 0을 0이랑 1로 바꾸는 걸 연산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몇 번 해야 하는가를 세려면 이런 식으로 그냥 다 해보면 되겠죠. 계속 다 해보면 돼요. 300만 번 안쪽이니까 다 해보면 됩니다. 3000 곱하기 3000이고요. 300만 번 안쪽으로 되니까 K 다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총 가장 빨리 하려면 몇 번 안에 하면 되냐? 그거는 전체에서 한번 보고 그 다음 한번 보고 그 다음 한번 보고 그 다음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한번 보는 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0이랑 1을 한번 바꿨으면 그 이전에 인접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이 이전 게 1이면 1, 0이니까 바꿔야 되는 거고, 여기도 보고 나서 0, 1로 보고 나서 그 다음 게 0이면 이것도 바꿔야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이전이랑 이 이후 거를 봐서 바꾼 다음에 이전이랑 이후 걸 봐서 그 다음번 사이클에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걸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몇 번 사이클을, 그러니까 몇 번 그 패스를 해야 되냐. 이게 그 전체 연산의 최소 횟수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연산의 최대 횟수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를 하나하나 다 더하면 되거든요. 근데 더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그마 i를 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전체에 있는 0의 개수 0000000000 이걸 그 00000 1111 이런 식으로 정렬이 끝났을 때랑 끝났을 때 이 부분의 그 시그마 i를 구합니다. 그러면 0, 1, 2, 3, 4 점점점 이렇게 그 정렬이 다 끝났을 때 이 값이 주어지죠. 그런 다음에 뭐 0, 1, 0, 0, 1, 1, 1, 1, 0, 0 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상태에서의 0이 있는 자리에 시그마 i를 구합니다. 이거의 차이가 우리가 이 제일 작은 연산을 해야 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에서부터 시그마 i 빼기 시그마 뭐 i 제로 플러스 i 뭐 f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서부터 그 k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구했으면 우리는 그러면 그 다음엔 다 연산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 연산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연산을 할 때 이만큼 하고, 두 번 연산을 할 때 이만큼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최소 이 제일 그 길이가 짧은, 그러니까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이 경로를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거를 K개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일단 결과적으로 이것들을 다 쪼개면,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한 개짜리 연산으로 쪼개면 결국은 이거 그 00001111로 가는 다 하나씩 다 쪼갠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패스를 K개로 쪼개고 싶은데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패스가 K개가 될 때까지 1번부터 이렇게 쪼개면 됩니다. 그 쪼갠 거의 크기가 1 이상이 되도록. 출력하기 전에 지금부터 패스를 전부 출력하면, 지금부터 이렇게 한 줄씩 다 출력하면 총 몇 줄이 되겠다 라는 걸 예측을 해요. 그러고 그 예측보다 작으면 이런 식으로 맨 앞에 한 글자씩 자르는 걸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거 그 예측보다 작으면 계속 한 글자씩 잘라요. 이렇게 되면 그 결국 그 예측 값이랑 그 실제 출력한 값이랑 서로 같아지는 시점이 오겠죠. 그 같아지는 시점부터는 그냥 이렇게 한 줄씩 다 출력합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제가 이걸 왜 못 맞추고 있었냐면 아마도 이것 때문일 거예요. 입력이 300만 자리예요. 300만 줄이에요. 출력이. 그래서 이거 테스트 시스템 언제 끝나? 80%? 저렇게도 풀 수 있구나. 저렇게도 풀 수 있구나. 뭔데? 도대체 얼마나 어렵게 풀었길래? 아니 왜 여러분은 버블 소트를 더 어렵게 풀고 있는 거죠? 일단 저 버블 소트 인버스를 저렇게 시그마로 구하는 것도 되게 신선하긴 한데, 그건 그렇다 치고 뭐 2차원 경로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푼 거로 설명드리죠. 어떻게 풀었어 이걸? 시작점은 이제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이걸로 보고, 이제 이 Y축은 레프트의 개수고, X축은 이제 라이트 나온 거의 개수. 그죠? 그거는 이제 앞에서부터 읽어가지고 라이트 나오면 오른쪽 하고, 레프트 나오면 아래로 가는, 이런 식의 경로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끝점은 이제 뭐 여기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연산은 이렇게 뾰족 튀어나오는 거를
하나 밀어넣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연산은 이제 이 안에 있는 이렇게 그렸을 때 이거의 넓이가 연산의 최대값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연산 통해서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애들 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 중간에 들어있는 애들은 그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음. 우선은 이거를 한 칸 밀어 넣으면은 이제 얘는 없어지고 이제 주변에 새로운 게 새로 생기죠.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연산 처음 했을 때 이제 목록들을 쭉 그 갱신해 나가는 겁니다. 처음 연산했을 때 이 점들의 좌표를 이렇게 찍어 놓고 얘네들을 이제 밀어 넣었다고 가정하고 이제 두 번째 목록들을 구하는 건데 이제 아무 일도 없으면 이제 그냥 이렇게 양쪽에 있는 거 두 개를 그냥 가져가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예외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끝에 밀어 넣어가지고 이제 레프트 이제 이 축이랑 맞닿은 경우 이게 다 밀어 넣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제 새로 추가해줄 필요가 없죠. 얘는 이제 마주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경우랑 이제 앞에서 이제 밀어 넣었던 놈이 그 이전 뭐라 해야지 이 길이랑 일직선이 되어버리는 경우 그럼 얘는 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지우다 보니까 이제 이 앞쪽에 있는 선이랑 일직선이 되는 경우 그럼 이제 얘는 추가가 안 되는 거고 이런 예외 처리를 그 가로로 223글자 정도 처리해줘가지고 스택으로 잘 관리해주면은 이 목록들을 쪽쪽쪽 뽑아낼 수 아, 이 친구 참 버블쇼트 어렵게 푸네. 근데 문제는 결국은 난 못 풀었다는 거야. 있고 난 결국 풀었지. 네. 아, 정말. 처음에 런타임 에러가 하도 나가지고 내가 뭐 배열을 잘못 잡았나 이래가지고 그 가장 최소 연산할 수 있잖아. 이거를 그냥 처음에는 6,000번 이내로 다 되겠으려니 생각했었는데 음. 이 격자의 대각선 길이만큼 음. 그 정도는 되겠지 생각했는데 이제 안 되죠. 계속 런타임에러 나가지고 그거 배열을 RRRRRL 하면 3,000번 해야 되잖아. 그 3,000번 해야 돼. 그래서 이거 내가 뭐 어디 잘못 짰나 보다 해가지고 그냥 배열 크기를 이제 맥시멈으로 다 때려박았어. 음. 2250만 하려다가 좀 너무 살 것 같아가지고 이제 300만 다 때려박고 그래도 런타임에러가 나가지고 그 이거 갱신하는 부분에 있었던 이제 223글자 곱하기 한 6 정도 되는데 6줄 정도 그거를 싹 다 지우고 다시 짜니까 맞았습니다. 그렇구만. 결국 코딩 실수했다는 얘기죠. 아씨. 시스템 언제 끝나? 이런 코딩 실수하기 좋은 문제를 낸 인간은 정말 악마 같은 인간이다 했는데 이제 버블 소트라는 단어를 듣고 나니까 굉장히 편안해지네. 왜? 편안해지면서 이제 우리 그래서 K는 왜 우리 300만인데? 묘지기님의 이제 그 깊은 내공과 내공은 무슨 씨. 지성과 못 풀었구만. 이제 감미로움과 아름다움과 하지 마. 이런 것들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은 이제 스캔F 같은 이제 좋은 거를 안 쓰고 시인 시압 같은 이제 유징 네임스페이스 std 이런 라든가 이제 cout.type.널 이런 되게 거추상스러운 액세서리가 필요한 좀 뭐라 해야지 부르주아들의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타임 리미트 에러를 받았다는 게 아니야, 정말 함수가 아니야. 스트림이야. 안타까운 사실이고
아, 뭐, 뭐 이렇게 과시하는 걸 좋아하는 건지. 그 소수점 아래 6자리까지 출력하는 것도 C아웃은 되게 번거롭잖아. 뭐 어때? 프리세프는 그런 게 아주 뭐 어때? 검색하면 편안하다고. 되는데. 이제 검색 안 되는 대회장에서도 그렇게 해라. 그럼 노트에다 적어가야지. 되게 무언가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하기 위해서 앞뒤로 되게 거추장스러운 튜닝을 해야 되는데 아, 그렇게 해가지고 스캔F와 비슷한 성능을 낸다는 게 더더욱 가슴 아픈 포인트인 거야. 아니 스캔F는 데이터 타입 바뀌면 바꿔야 되잖아. 그 C인 C아웃은 이제 데이터 타입이 바뀌어도 이제 그대로이기 때문에 버그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고. 아니 디버깅에 불리한 조건인. 데이터 타입을 바꿔도 바꾸면 바꿔야 되는 쪽이 더 버그를 발견하기 쉽지 않은 거 아닐까? 아니, 데이터 타입이 바뀌었는데도 어쨌든 돌아는 가니까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한 거지. 야, 그 자바스크립트가 왜 악마의 언어라고 소문이 아니 자자하겠어. 데이터 타입이 바뀌면 안 돌아가는 쪽은 그 임출력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감지를 해야지. 아 됐어. 됐고 시스템 언제 끝나나 이거 제출하고 싶은데. 아, 86%? 어우씨. 세상에. 신선한 아이디어였다. 세상에 이걸 2차원 좌표 탐색으로 0,L에서 R, 0으로 가고 있었다니. 0,L에서 R,0으로 가면 경로를 깎아내리는 문제. 그럼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풀지 버블 셔틀을? 참. 생각이 1차원적으로 단순한 거랑 2차원적으로 단순한 거랑의 차이인 거지. 너는 이제 1차원으로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단순한 풀이인 버블속도 생각했고 난 2차원적으로 생각했지만 단 굉장히 무식하기 때문에 몸이 고생하는 방향으로 풀이를 생각해냈고 아니 근데 그 사실 실제로 몸이 고생했지. 이 맨 마지막 조건만 보면은 전부 왼쪽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랑 전부 오른쪽으로 보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바꿔도 순서만 바뀌고 개수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들, 그 조건들을 보면 버블 소트 같지 않아? 그 조건들 때문에 이제 2차원 경로를 생각한 거지. 이제 오른쪽 위로 가는 거랑 아래로 가는 거 둘 중 하나 결정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네 이러면서. 뭐, 근데 말은 이렇게 해도 또 다른 모델을 해도 사실 실제로 하는 일은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거든. 코드가 실제로 하는 일은 마찬가지고, 얼마나 그 중간에 발상 버그를 안 단계에서의 내냐. 몇 단계나 더 거쳐야 되는가 같은 게 좀 달라진 거고. 그러니까 평소에 기초적인 버블 소트 같은 알고리즘의 작동 구조도 좀 잘 알고 있어야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2차원 좌표 탐색인지 버블 소트인지, 아니 둘 다지만. 와, 그래도 한 시간밖에 안 걸렸네 이거 푸는데. 빨리 풀었다. 정말 이거 언제 끝나? 빨리 이거 제출해버리고 싶은데. 그래서 일단 제가 F1 풀이에 대해서도 내용을 대충 듣고 왔는데 그래서 나 몇 점 떨어지지? 2671등? 나 몇 점 떨어지냐? 28점 떨어지네? 에이, 그럴 수 있지. 뭐야, 2289등일 때 이잖아. 2600이면
한 4, 50점 떨어지려나? 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제가 F1 프리를 듣고 왔는데, 예. 사실 완벽한 증명은 아니고, 근데 너 F1 문제 알고 있냐? 아니? 아, 알아. 뭔지 알아. 봤어. 읽어봤어. 아, 생각을 다른 방향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완전 탐색 후 규칙을 누르러 찾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완전 다르게 풀어버리지. 이거 일단 소수 전부 넣으면 소수 전부 넣으면 이제 1, 음, 죄다 1이 나오는 거고, 1이고. 그거서부터 생각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생각하지 않았다고? 어차피, 나 일단 어. 시작하자마자 n제곱에 n제곱 곱하기 2의 n승 완전 탐색을 돌려가지고, 음, 그럼 이제 답이 쭉 나오잖아. 음. 이걸 보면서 이제 규칙이 있나 없나 이제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지. 아, 그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찾은 규칙은 틀렸고, 그냥 저렇게 소수들끼리 묶는 거가 이제 1 만드는 그거다. 그러니까 라는 거를 더 이제 소수의 이거 발상시, 그러니까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잖아. 에너트 최. 어, 그러니까 난 그거를 얼핏, 그렇게 풀면은 풀리긴 할 것 같지만 증명은 안 돼 있고 D 코드는 아직 그러니까 D 코드가 아직 완성이 안 됐고 그래가지고 F는 손도 안 되긴 했어. 그러니까 그, 문제만 읽고. 만약 어떤 아이라는 놈이 이제 선택이 됐다면은, 그럼 이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정답이 되는 최고 GCD, 음, 그전 친구인 건데, 이제 얘가 선택되려면은 이제 그 이전에 얘 약수, 2분의 I, 뭐 3분의 I 이런 애들, 음, 아무튼 I 약수들, 이런 애들이 이미 이전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여야지, 이제 그 다음, 얘네들을 전부 다 선택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I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항상 최선이다? 뭐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음. 얘를 선택하기 이전에는 얘 약수들이 싸그리 전부 다 선택돼야지, 이제 그때서야 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야지 된다. 라는 논리를 들어가지고, 그럼 이게 GCD가 아닌가? 그냥 값인가 보네. 이거 그니까 GCD니까 그러면은, 그니까 전부 1의 배수인 소수 2 곱하기 소수 어, 3 곱하기 소수? 3 곱하기 소수 4 곱하기 소수 아니 잠깐 그걸, 4 곱하기 소수 하면 안 된다. 그게, 그래서 2 정확히 곱하기 어떤 소수를 하면 그 소수 식이었냐면은, 중에 뭐가 걸리네. 그래서 얘가 이거를 정확히 어떻게 보면은, 얘를 소인수 분야면은 이제 가장 작은 소인수 하나가 나오고, 음. 이제 그러면은 어떤 약수가 또 나올 텐데, 그러면은 이 가장 큰 약수가 선택되기 전까지는 얘가 선택 안 되는 얘기니까, 음. 그러면 뭐 얘가 답이 돼야지 그 다음에 얘가 답이 될 거다 이런 식의 논리가 있었고, 음. 결국 어떤 식이냐면 이제 i의 가장 작은 소인수 p를 이제 1부터 n까지 전부 다 구해놓고, 그 1을 나누는 가장 작은 소인수, 2를 나누는 가장 작은 소인수 이런 것도 다 구해놓고, 그걸로 나눈 값을 정확히 말하면 이제 가장 큰 약수인 거지. 음. 가장 큰 약수들의 목록을 쭉 뽑아놔. 그리고 이거를 정렬하면 답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D를 푸느라 힘을 다 뺐기 때문에 이런 거 건드릴 1부터 생각도 못 1, 했다. 3, 4, 5, 6, 7 이렇게 하면은
6을 나누는 가장 큰 약수는 이제 3이고, 7을 나누는 가장 큰 약수는 1이고, 8을 나누는 가장 큰 약수는 4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장 큰 약수의 목록을 만들고, 이거를 그건 정렬해가지고, n 루트 n이면 되니까. 이거를 정렬해가지고, 이걸 빼고 출력하면 된다고. 어허. 사실, n루트 n도 되고, 이제, 이 값이 1부터 2분의 n까지 고르게 등장한다는 점 사용하면 이제 카운트 소트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소팅은 그렇다 치고 n 루트 n보다 더 작게, 그러니까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를 구현하면 그러니까 에라토스테네스, 소수만 따지면 되니까. 이제 가장 작은 소인수가 뭔지도 같이 구할 수 있는 거지. 음. 에라토스테네스 채 하면서. 음. 아, 이거는 구현 난이도가 꽤 낮은 편이네. 저거를 떠올리는 게 쉽지 않지. 아이디어만 떠올리면. 저렇게 하면 답이 된다는 거. 음. 내가 떠올린 게 아니라 이제 풀이를 적어놓은 걸 보고 말한 거라 가지고 막 용어가 정리 안 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결론은 적으면 음. 가장 큰 약수를 정렬해서 출력. 이게 근데 S 그러니까 i의 i에서 i의 i 플러스 1로 넘어가잖아. 근데 여기로 응. 넘어갈 때 이게 항상 여기서 원소 하나만 더한 거라는 보장이 되나? 그거 아마 보장 안 될 거야. 그거 프로파이 에이시 해야 돼? 사실 아유 뭐난 풀지 않았어. 음. 프로파일 A씨를 통해 증명된 사실을 전달할 뿐이지. 아직 증명도 안 됐어 지금 아, 참. 보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아직 시스템 테스트 중이긴 한데 에이토리얼 어딨어? 아, 미치겠다 진짜. 언제 끝나 이거? 93%? 그래서 2는 뭐지? 2는 1600으로 가는 길. 룩이랑 이는 퀸이 있네. 이는 모르겠어. 나 룩이랑 퀸 보자마자 풀기 싫어졌어. 그래서 룩이랑 퀸이 있는데 n 곱하기 n 보드에 각 셀에다가 1부터 n제곱까지 번호를 매기고 the beginning some chess figure stands in cell with number 1 considered as visited after that every move is determined the following among all not visited cells to which 그러니까 아직 안 방문한 것들 중에 제일 작은 번호로 가서 전부 됐다면 some cells are not yet visited. Figure is teleported to not visited cell that has minimum number. If this step happens, the piece pays a fee of 1분. 그러니까 그 말이 그리고 모든 정점에 방문하게 될 때까지 이걸 반복하는데 n 곱하기 n이 있을 때 룩이 항상 퀸보다 유리한 the queen during the round with this numbering or tell that it doesn't exist. 그런 걸 찾는데 그때 이 번호를 어떻게 매겨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네.
끔찍해라. 아, 끔찍하지. 진짜 끔찍하다. 뭔가 완전 탐색해가지고 규칙을 찾아내서 답을 출력해라 이런 건데. 번호가 제일 작은 것으로 간다라는 게 아니 근데 이거 결국은 어떤 특정 규칙을 찾게 되면은 이 보드를 제너레이트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지도 몰라. 근데 일단 이래서 시작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스타팅 포인트를 정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퀸은 퀸은 그 대각선 이동 때문에 어딘가 그 찾기 어려운 곳으로 가게 만들고 룩은 아주 쉽게 전체를 탐색하게 되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대각선 이동을 잘 활용하면 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다 제일 작은 값을 박아 넣으면 이쪽은 안 되고 이쪽은 안 되니까 여기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반드시 여기서 뭔가를 알겠다. 대각선에다가 제일 큰 값 박아 놓으면 돼. 제일 작은 값 박아 놓으면 돼. 이 두 개의 선에 그 다음에 어떻게 제너레이트 하는 게 좋은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겠는데 결국 그래서 퀸이 이 대각선 끝으로 한번 가서 이것들은 이미 방문했고 여기로 여기에 박혀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두 번 만들고 룩은 그런 일이 발생하고 전체를 그 걸어 나갈 수 있는 형태를 만들면 돼. 그걸 어떻게 만드냐? 약간 약간 달팽이처럼 만드는 느낌. 음, 룩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왼쪽 위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치면은 여기서 룩이든 키드든 둘이 같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이것도 안 되는데 룩을 퀸 퀸이 같이 해야 되니까. 룩의 시작 위치라는 게 일단 퀸은 한번 이렇게 퀸을 함정에 빠뜨리려면 이 대각선이 있는 게 제일 작아야 돼. 그럼 그 나머지 값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룩을 문제없이 이렇게 이걸 어떤 그 연산이 끝났을 때 이제 룩이랑 룩이 움직이는 경로를 따라서 쭉 갔을 때 이제 여기서 끝나야 된다는 거잖아. 음, 이 경로들은 방문을 한 번도 안 했고 한 번도 안 한 건 되게 이상한데 전부 다 그러니까 방문해야 이거는 되는구나. 이 중간에 있는 값들을 일단 퀸의 시작 그 이 대각선에 있는 어떤 점을 퀸의 시작점으로 두 번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점이랑 이 점을 잡는다고 해보자. 그러면 일단 룩도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겠지. 그럼 룩이 여기서 시작을 하면 퀸은 여기서 제일 작은 것들을 따라서 갈 거고 그러면 룩은 이것보다 덜 작은 거를 어떻게 찾아서 가느냐. 이건 좀 조금 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는데
생성 규칙을 좀 더 생각해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난 D를 제출해 봐야겠고. 97%야? 아이씨. 아, 저런. 아, 내 버블 쇼트. 아, 메이플 점검한다. 98. 에디토리얼은 또 언제 나와? 뭐 그렇고 F가 그렇고. 메이플부터 언제 나오냐고? 아니. 에디토리얼. 메이플 2는 필요 없어. 음. 아, 역시 이런 식으로 문제셋이 생기면 구현 속도가 너무 느린 게 가끔씩 문제가 된다. 구현 속도만 조금 더 빨랐어도 D를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구만. 요즘 코드포스 라운드 있을 때마다 전부 참가하는데, 그러다 보면 속도 늘지 않을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귀찮아. 아니, 이미 그러고 있어. 지금, 아, 너는 몇 번 빠졌겠구나. 나는 있는 거 전부 다 참가했거든. 이미 하고 있잖아. 근데 거의 항상 하고 있잖아. 아, 뭐 빨라지기야 빨라지겠지. 문제, 이제, 근데 문제는 내 목적은 그걸 빨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 우리의 목적은 돈을 난 버는, 딱히 구현 더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 근데 점수를 올리기 위해선 구현이 조금 더 빨라야 돼 지금보다. 그러니까 점수를 그에 관해. 올리기에 제일 지금 효과적인 방법은 구현을 좀 더 빨리 하는 거야. 근데 구현은 딱히 내가 더 일부러 더 빨리 하고 싶지 않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그쪽만 연습하고 싶고 그러진 않아. 그건 문제지. 그건 당분간은 레이팅이 그렇게 크게 오를 일도 없다는 거지. 아씨, 이런 버블 쇼트를 잡고 오래 걸리면 안 된단 말이지. 버블 소트를 잡고 1시간 넘게 올린 사람. 어후. 도대체 여기 문제 태그에 게임은 왜 붙는 거야? 어디? 여기. D번? 음, 아, 나 지금 메이플 하느라 지금 화면을 못 보고 있어. 그래. 지금 점검 전에 이제 던전을 끝내야 되거든. 몇 시부터 아, 점검? 던전이랑 3시. 그래. 그래서 시스템 테스트 끝? 슬슬 끝났을 것 같은데. 아직 끝. 아직. 이번, 에헤. 뭐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걸 확장해 제출해 버리면 되지 않나? 확장하는 게 문제지, 이제. 확장하는 게 문제지. 그걸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제 작은 값들 저거를 뭐 가운데 둘 것이냐, 뭐 한쪽 구석에 둘 것이냐 이런 것도 있을 거. 퀸을 함정에 빠뜨리는 가장 작은 걸 만들고 나서
아까 1번 문제처럼 이렇게 이만큼 더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3 곱하기 3 정도에다가 룩은 문제없이 빠져나가는데 퀸은 함정에 빠지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그런 다음에 그 이후 값들만 이렇게 뭐 어디 끝값에서 이렇게 진행해서 끝나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진행해서 끝날, 아, 1. 숫자 작은 것부터 차차차차 넣으면 되겠구나, 그럼. 그러니까 이 대각선에다가 작은 것부터 넣어. 어, 그리고 이 그럼, 대각선도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어. 그러면 이상적인 경우에 퀸을 2번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데 그러면 저 삼각형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삼각형 3 곱하기 3으로 어떻게 될까? 3 3 곱하기 곱하기 3은 답이 있다고 대충 들은 것 같아. 3 곱하기 3의 답이 예를 존재하면 들어서 그 이제, 3 곱하기 3의 답이 존재하면 그 답을 좀 고쳐서 그 이상의 수로도 만들 수 이제,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 테두리 쪽에 작은 숫자부터 하나씩 다 채워놓고, 그러면은 얘네들 무조건 이 경로 따라서 쭈쭈쭈 가겠지. 바로 2, 옆에 있으니까. 3, 뭐, 여기서 뭐, 4, 25로 끝난다 그러면. 5 이렇게 시작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룩은 작은 걸로 가게 돼. 갈 수 있는 것들 중에 6. 이러면 이렇게 생긴 진에서는 퀸이 2번, 2번 빠지게 되고 룩을 한 번도 안 빠뜨리는 게 목적인데 아, 이렇게 되면은, 시작 지점이 그 제일 왼쪽 위로 고정이 돼야 된다는 단점이 있네. 여기 3바의 3 정답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1이 무조건 제일 왼쪽 위에 있을 때 그때만 이제 확장할 수 있다. 아 그러면 이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네. 아 그러면 대각선을 하나만 활용한다고 생각해보자. 대각선을 이 하나만 활용을 한다면 1을 여기서 시작해. 그런 다음에 아, 그래. 여기가 2, 3, 4, 5. 그러면 여기서 텔레포트 한번 해야 되고 6, 4, 7, 8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이거 좀 변형해야 된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을 하면 이쪽 끝으로 보낼 수 없나? 어떻게? 5에서 한번 뭐 잠깐만. 대각선만 빼고 대각선으로 가야 되네. 아씨 그러면 저 대각선을 어떻게 빼지? 이거 대각선 빼고 움직이게 하는 경로야 뭐 무궁무진하게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결국은 저걸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을 가지고 하려면 저 왼쪽 위에다가 퀸을 몰아넣어야 된다는 거야. 문제는 퀸을 몰아넣고 나서 저 대각선 경로를 만들고 나면 저 대각선의 룩도 잘못하면 저기 빠져버린다는 거지.
어떻게 룩을 위한 하나의 완벽한 경로를 만들고 거기서 퀸은 함정에 빠지도록 할 수 없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경로가 이제 어떤 3x3짜리 하나가 만들어지고 거기다 이제 꼬다리가 지금 달리는 거잖아. 음. 그러면은 퀸이 여기서 끝나면 돼. 거기서 퀸은 여기서 끝나고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인 경로를 룩이 한 번에 다 돌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버려. 그러면서 퀸은 중간에 한번 함정에 빠져야 돼. 아, 이 꼬다리가 퀸한테만 함정인 게 아니라 룩한테도 함정이야지. 어.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두 번째를 그러니까 여기에 두 번째랑 여기서의 두 번째를 적당히 작은 값으로 두고 룩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돌게 하고 문제는 이게 여기에 걸린다는 건데 씨 퀸을 걸리게 하고 룩은 안 걸리게 하는 거 굉장히 어렵네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저 꼬다리가 이제 퀸은 저 꼬다리를 전부 다 한 번씩 다 밟아버려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룩은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근데 그렇게 룩은 하려면 이렇게 저 되고 부분이 룩도 저길 먼저 퀸은 밟아버려. 여기 아니지 이제 퀸은 이제 그러네. 저기를 먼저 밟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 다 도는데 그 리셋이 필요하다고. 알지. 그러니까 지금 시작 지점이 지금 여기 파란색의 표시는 여기라고 하면은 룩은 음. 이 대각선에 있는 거 하나도 안 밟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고 퀸은 여기를 전부 다 밟은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로 와버린 거지. 이런 상황에서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녹색에 있는 값이 이 파란색 경로들이 있는 값보다 근데 작아도 되는 거고. 문제는 이 대각선을 다 밟게 하려면 대각선 외에 이 대각선보다 더 작은 게 없어야 돼. 어? 그지? 그거 상관없다는 거지. 내 말. 어차피 녹이 여기서 파란색으로 시작되게 만든다면은 뭐 이제 실제로 이 사각형 영역은 이제 이 녹색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미지의 공간이 되고. 그럼 얘도 여기부터 밟잖아. 이제 룩은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이제 여기로 오는 상황이면은 저 대각선은 안 밟게 되는 거지. 아니 근데 저 대각선은 적당히 작은 값으로 가야지 저기 작은 값이어야지 저기 퀸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자, 그지? 작은 값이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탐색이 안 돼. 왜냐면 여기를 먼저 밟아버리기 때문에 룩이. 그래 시스템 끝났나? 오히려 그게 더 장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면은 룩은 이 대각선이 시작한 거고 퀸은 저 대각선이 아닌 데서 시작하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확장을 해나가면 돼요. 오히려 역으로. 아 큐 왜 이렇게 길어? 다들 그러니까 나는 시스템 끝나기만 기다렸나? 인큐 아, 도대체 시스템 끝나고 큐에 얼마나 걸려 있는 거야?
3294등? 아우 씨 이건 도대체 얼마나 떨어지는 거지? 2986등 마이너스 50점 정도?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1700대네. 그리고 이거 언제 끝나? 확실히 쉽지 않네. 룩을 위한 경로를 만드는 게. 음. 이거 도대체 큐에 언제까지 들어 있는 거야? 큐, 오히려 룩이 대각선에서 시작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면은 그 대각선에서 시작해가지고 얘보다 위에 있는 거를 전부 다 돌고 그보다 한 칸 바로 아래 있는 곳에 도달하면은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 대각선 쪽으로 가겠지. 그럼 여기서 위쪽을 전부 다 털어버리고 그보다 한 칸 아래 있는 걸 가고 그보다 그 오른쪽 한 칸 가 대각선이 제일 작으니까 오른쪽 한 칸 가고 여기 위아래 털어버리고 이렇게 전부 다 턴 다음에 이쯤에서 이 테스트 데이터는 도대체 무슨 수를 통해서 퀸을 함정에 빠뜨렸는지를 보자. 내가 볼때 정은 딱히 함정이 없는 것 같아. 2, 5, 6, 이거는 돌고 남은 걸 1, 3, 4, 2. 돌고 남은 게 그러니까 이건 몇 개를 돌고 나서 그걸 돌고 남은 게 철학이 어려운 형태가 되는 그런 거네. 저런 형태로 만드는 건 대단히 어렵잖아. 얘는 16이면 어떻게 대충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이건 왜 아직도 큐에 들어있어. 5분이나 지났단 말이야. 5분이나. 그냥 테스트 데이터를 나한테 줘. 아 맞다. 저지도 300만 번까지 돌려야 되는구나.
지금 길을 이렇게 설계했을 때 룩은 한 방에 통과하게 만들 수 있겠네. 퀸이 문제인데 퀸은 어떻게 될까? 어, 일단 어떻게 하면 룩이 전체를 한 번에 돌 수 있게 되는지를 설계해 보는 게 일단 이 니은자 꼬다리는 한 번에 도는 거 만들긴 했거든. 대각선이 제일 작은 거라서. 룩을 이렇게 가장자리부터 안쪽으로 돌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로 만들면 이제 룩이 지금 그렇게 룩이 이동하는 경로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는 퀸도 그렇게 똑같이 움직이던 얘기거든. 움직일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우선순위 때문에 퀸이 다른 곳을 밟아서 잘못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를 여기보다 큰 값으로 하고, 그러니까 여기보다 큰 값으로 하고 퀸을 여기를 돌게 하면 이렇게 하면 룩이랑 퀸이 처음 시작하자마자 다른 경로를 돌게 할 수 있거든. 그리고 룩은 아니 근데 여기 돌다가 여기로 가버리잖아. 아이씨. 아, 그럼 어떻게든 3 곱하기 3에서 3 곱하기 3에서 퀸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만큼 가능하기만 하다면 그거보다 좋은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이거 채점 언제 끝나? 내가 만든 저 맵이 룩은 한 방에 통과하는 거가 확실하고 퀸이 한 방에 통과하지 못한다는 걸 밝혀야 되는데 그러기엔 퀸의 대각선 움직임이 너무 화려하다. 여기서 지금 여기로 야 여기로 점프할 수 있다는 얘기야. 크기 순서는 여기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여기일 텐데 퀸이 시작하자마자 여기로 달려가겠네. 아 몰라, 난 대각선 이쪽으로. 버블소트나 맞고 자고 싶은데 버블소트 맞고 자고 싶은데 버블소트 결과가 안 나와. 아 정말.
버블쇼트 결과가 안 나오니까 침착하게 라면을 먹어야겠다. 정말 착하다. 아, 이거 퀸도 한 방에 도네. 아, 퀸이 아니라 비숍이면 참 쉬운 문제일 텐데. 아, 뭐야? 라면에 물 받았는데 아직도 큐엘인데 터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사이트가. 뭐야 또 TL이네?
에이씨. 와우. 이래도 틀렸다는 거네. 왜 TL이지? 이렇게도 TL이가 나오면 출력 부분을 한 줄 만들어서 찍는 식으로 아니면은 이제 스캔F와 프린트F의 위대함에 굴복하고. 아씨 이건 또 왜 안 끝나? 아, yes, eat lated. 진짜 누가 300만 줄짜리 출력하는 대회를 2시간짜리 컨테스트 내냐고.
시야 없어가지고 TLE 받은 사람 되게 많나 보네. 아, 저거 또 인큐야? 아, 이게 다 300만 줄 출력해가지고 그래. 채점기도 맛이 갔구만. 아이씨. 유성 스판 넣었다.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다니. 저거 D번이 그냥 단순 정답 비교인 게 아니라 사용자가 출력한 거 대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잖아, 또. 300만 번은. 그러니 오래 걸리겠지. 2번도 마찬가지고. 2번도 이제 사람이 출력한 대로 시뮬레이션 돌릴 텐데. 근데 해 떠야지 볼 수 있겠는데? 뭘 볼 수 있다고? 해가 떠야지 볼 수 있겠어, 결과를. 내일 아침에 보자. 아, 정말. 심지어 전번 제출도 아직 채점이 안 됐다고. 아, 라면이 맛있네. PPL 안 하려고 라면 상표는 끝까지 가리고 있는 거야? 어? 아니, 일부러 가린 건 아닌데? 되게 프로 의식이 뛰어나다 막 이러면서 감동하고 있었는데. 아니야. 안 들어오겠지만 난 광고도 들어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안 들어오겠지만. 광고가 들어오면 먹고 있던 라면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비밀이야. 프로그래밍하고 1도 관련 없는 상품에 대한 PPL을 걸어서 왜? 라면과 프로그래밍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너네 방송에서 메이플 광고를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떨어진 게 없어. 그건 넥슨 가서 말해. 다 그런 거지 뭐. 그 우수한 인재들이 넥슨에 취업하게 되는 데는 나의 영향이 조금 있었다라고 어필해야지. 네, 우수한 프로그래머가 우수한 역량을 가진 프로그래머가 이제 묘지기의 프리 방송을 듣고
거기서 자주 언급되는 메이플 스토리 2라는 게임에 대해 조사를 하다가 넥슨이라는 회사의 위대함을 알게 되고 막 이런 거지. 네네. 여러분 삼성 오세요. 삼성. 넥슨 말고 삼성 오세요. 네. 그 삼성도 뭐 자체 게임 개발자를 뽑느니 많이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다 가더라니까 뭐 믿을 수 없어. 아, 언제 시점 되냐 이거. 러닝 온 텍스트 아이씨 또 TL이. 아, 자 내가 마지막으로 뭘 했지? 저 스트링 컨캣이 오더 1만이 되는 거야? 더중 연산? 어 되지. 아 바로바로 돈. 됐다. 씨. 아 뭐야 29에서 TL이야? 예. 오케이. 아 진짜 문제를 맞춰놓고 뭐 한 거야 난? 이 should be unrated라고 댓글 달아봐요.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는 거지. 그럼 내 디스트리뷰션이 쭉 떨어질걸? 이제 C아웃으로 인해 TL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너를 지지해 줄 거야. 진짜 마지막으로 고친 게 뭔 줄 알아? 일 출력해야 되는 거를 스트링 1 한 칸 띄우고 플러스 2 스트링 답 플러스 한 칸 띄우고로 바꿨어. 숫자 출력을 문자 출력을 바꿨다는 거잖아. 어. 숫자 두 개의 출력을. 숫자 두 개를 출력해야 되는 걸 문자를 출력으로 바꿨어. 그러니까 숫자를 두 번 출력해야 되는 걸 문자를 한 번 출력하는 거로 바꿨다고. 마지막으로 그거 딱 한 줄 고쳤어. 마지막으로 고친 게. 이렇게 번거롭고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T아웃 시인 같은 거 쓰지 말고 스캔F 프린트F를 쓰세요. 아니 그게 더 번거롭고 주장스럽고 무겁진 않다. 아씨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 거야 이건?
아니 왜 맞춰놓고 나는 레이팅을 떨구고 있냐고. 아 짜증나.